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자 159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어제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자, 헬로윈 앞둔 주말이었지만 작년과 달리 추모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예, 저도 어제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그 추모 대회 저도 다녀왔는데 이제 시청에서 앞 예. 광장에서 개최가 됐고요. 상당히 좀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좀 따뜻하게 위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골목 입구에는 추모의 벽이 들어서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자, 말씀처럼 뭐 정치권도 여야 가리지 않고 추모 또 위로의 뜻을 내놓았는데요. 또 참사의 진상 규명하고 또 후속 대책을 두고서는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어제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고인이 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라는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참사 1년 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정하고 뻔뻔한 인면수심 정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추모대회 사전 행사는 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네. 유족과 종교계 인사 총 500여 명이 참석한 4대 종단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유가족들은요, 보라색 점퍼를 입고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는 손피켓을 들면서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분향소가 있는 시청역까지 약 5km를 행진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오후 5시쯤에 추모대회를 열어서요,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시민 추모 대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1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추모 대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가셨다고 하는데 여야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자격으로 추모 대회에 참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면서 지도부 일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만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소속 의원 대거 참석을 해서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까지 야사당이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 등 여당 인사들은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하고 선을 좀 그은 거냐,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 인사 유임을 서울청장 유임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무적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은 개인 자격을 표명하면서 어제 참사 그 추모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서울광장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 고성, 야유 소동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불성실하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요. 오후 6시 20분께에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중간에 서울광장 밖으로 나오자 일부 시민들이 욕설과 야유를 인요한 위원장 일행에게 퍼붓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 집회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 추모식에는 가지 않았고요. 다만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네요. 예,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네. 추도 예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오늘을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다라고 하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했는데요.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인데요. 지난해에는 크리스마스에도 성탄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자리를 비워둔 채 추모 행사도 계속 이어나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네요. 예, 이재명 대표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 오늘 이 자리에 끝내 외면을 했다라고 네. 지적을 했고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사죄의 마음을 담아 앉아 있어야 할 저 빈 의자가 너무나 가슴이 시리다고 말했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윤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습니다. 그 추모 행사 불참한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좀 있었었나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 광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 유가족들을 별도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고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4차례 이상 직접 사과를 했다면서요. 오늘은 애도에 집중하고 다른 이야기는 자제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방법 또 장소는 달랐지만 여야 정부 모두 이태원 참사기 일주기였던 어제 애도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자, 앞으로 있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여야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여당은 재난안전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요. 야당은 아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 실종 상황 속에서 여야가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 특별법 제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또 다음 얘기는 남현희 씨 또 전청조 씨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결혼 예정이라고 했던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 씨 사기 전과에 대해서 우리 킹스맨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주일 되어가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청조 강서구 송파구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많이 됐네요. 예, 김민식 서울 강서구 의원이요. 25일 강서경찰서에 전청조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신용과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사기 미수 혐의인데요. 또 하나는 중국 사업 투자금 1억 1천만 원을 사기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 송파경찰서에도 전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앱 개발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갈취했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지금 아마 진행된 거고 이게 이 보도가 나온 후에 됐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됐는 건지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이 전청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전 씨에 대한 의혹이 많고 네.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제 서울경찰청은 28일에 전 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가 이관받아서 병합 수사하고 있고요.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자, 한편 이 전청조 사기 의혹 관련해서 이 남현희 씨도 공범일 수 있다. 그래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진정서에 따르면요. 전 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것이니 투자를 해달라면서 제보자에게 1억 1천만 원을 받은 지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진정서를 제출한 김 의원에 따르면은 전 씨가 자신의 어머니 경호원 명의의 통장으로 제보자의 돈을 수금을 했고 제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 씨가 남현희 씨에게 돌려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남 씨와 전 씨가 깊은 관계일 것으로 본 아까 김 의원은요. 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현희 씨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는 공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우선은 사실 남 씨와 전 씨가 매우 깊은 관계였더라는 예. 것은 확인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본인들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공범으로 가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공모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기능적 행위 지배라든지 아니면 뭐 방조, 교사 여러 가지 그 공범의 형태에 따른 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아마 남현희 씨가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의혹하고 의사가 있어야지만이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지 가능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한편 남현희 씨가 전 청조한테
고가의 외제차 또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기죄 같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 남인희 씨가 받은 선물들 환수가 가능할지요? 그러니까 이제 몰수 추징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시행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규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현희 씨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밝혀질 부분인데요. 그거와는 변론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건 할 수 있겠는데 이 몰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3자에 대한 거라서 좀 더 추가적인 요건들이 증명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청조 씨 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지명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지금 네. 특경법에 대해서 사기로 지금 이제 수배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 범행에 대해서는 이제 로맨스 스캠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돈을 받아내는 뭐 그런 로맨스 스캠 방식이다. 야,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리고 전청조 씨 이게 이 카톡에서 했던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 발음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26일에 이제 전 씨가 미국 출생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이제 사업가 A 씨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보냈던 메시지가 공개가 된 네. 건데요. 해당 보도가 전해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I am이라는 밈이 이제 밈화가 돼서 I am 실례예요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I am 이른바 실례. 전총조 밈이 퍼지자 이제 밈F I am 특가예요. 뭐 한국투자증권 또 현대모비스 I am 실례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I am의 이게 명사가 들어가는 건 맞긴 한데 신뢰라는 거는 believe 뭐 이런 건데 저도 뭐 영어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국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에 진입했다고 사실상 지상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요. 네. 현지 시간 28일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가자 지구에서 시작한 지상 군사 작전으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전이나 침공 등의 언급은 피했지만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조금씩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지상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 말을 짚어보면 전면전이나 침공 이런 단어를 피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짧게는 수개월에서 네. 길게는 1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서 하마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작전에 나섰다는 평가인데요. BBC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조각조각 치우고 있는 듯하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 인질 구출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자지구 인명 피해는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 네. 따르면요. 현지 시간 29일에 가자지구 땅굴에서 나온 하마스 무장대원 다수를 이스라엘군이 사살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7일 전쟁 발발 후에 계속된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는 폐허가 됐고요. 가자지구 사망자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지상전이 지속되면 더 큰 인명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CNN 보도 따르면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가자지구 내에서 통신까지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가자지구 구체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가자지구 유무선 전화 인터넷이 점진적으로 복구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7일부터 가자지구 전역에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적 동지인 미국 입장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미국이나 서방은 인질 구출 이유로 지상전 반대를 했네요. 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작전 재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하마스의 작전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까지 하마스와 인질 협상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개시한 건 명분에 비껴나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 지상전 돌입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요. 전 세계가 인도주의적 재앙을 목격했다면서 즉각 휴전을 촉구했는데요. 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강화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